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9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상승폭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0.62% 강세 보이면서 3,138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4%대 상승한 783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춤했었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더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시장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지난주 저희가 엄청난 급락을 맞이했잖아요. 시장의 그 충격을 사실 우리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들 다시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지만 시장이 확실하게 안심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완전하게 세제 개편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게 좀 확 단도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기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일정을 좀 확인해 보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8월 14일에 이제 입법 예고가 있고요. 21일 날 차관회의가 있고 그리고 26일 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월 3일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 어느 정도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어떻게 수정이 좀 돼야 시장에 대한 좀 안도 랠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돈이 너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금융시장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금융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 5천까지의 시대를 얘기를 했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뭐 정책을 내놔도 지금 5천까지 갈 수 있을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부합되는 그런 정책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이제 이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박상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도 기준을 새롭게 좀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호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와 여당 간에 뭔가 제대로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장이 알고 있는 기존 내용과 너무나 다른 정책들의 그렇죠.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빨리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다양한 키워드 10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연준 B컷, 투자 의견 하향, 고용 쇼크, 개별 종목 장세, 주식 양도세 논란, 비만약 대전, 좀비 딸 200만, 영국 오피셜 정상, 그리고 피그마 폭등, 스위스 39% 관세까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국 오피셜 정상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어떤 얘기죠? 이게 이제 캐대언 관련돼서 캐대언이라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K-팝 데몬 헌터스가 네, 이걸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네, 그렇죠. 부르는 거군요. 영국에서 일단 뭐 오피셜 정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OST가. 네. 그런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나 다양한 이 관련된 사업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시 이제 OSMU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웹툰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영화 뭐 OST까지 뭐 다양한 사업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강남스타일 이후에 13년 만에 뭐 대기록을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음원이라든지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이 얼마만큼 좀 전개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잊을만 하면 하나씩 컨텐츠가 나와서 공전에 좀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오징어 게임도 어떻게 보면
보면 아주 이제 뜬금없이 콘텐츠가 나와서 공전에 히트를 한 것처럼 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주기가 짧아졌어요. 네. 그런 점에서 K-팝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을 만한 드라마나 웹툰, 애니메이션들의 제작들이 조금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 콘텐츠의 위험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도 또 K-팝 관련한 주제를 담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온일장에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 다른 콘텐츠 관련한 종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 특히 카카오가 오늘 이렇게 오르는 건 콘텐츠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AI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부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좀 갖게 하는데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나 있어요, 이유가? 오픈 AI 관련돼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국내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카카오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 AI가 어떻게 오픈 AI 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이제 광고 관련된 플랫폼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라든지 뭐 지명 광고, 최근에 이제 소비 쿠폰을 우리나라가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광고 쪽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매출도 많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도 광고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뭐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연계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다양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세부적인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일본 쪽에 카카오 피코라마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이 관련된 뭐 웹툰이라든지 뭐 소셜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일본 쪽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가 지분을 투자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업체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가 1대 주주로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이 엔터 관련된 부분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AI와 더불어서 컨텐츠, 광고 쪽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의 소액 주주의 수가 166만입니다. 네. 그분들 중에서 사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다 손실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그 평균 매수가에 대한 밴드가 나오잖아요. 가장 낮은 걸 봐도 네. 6만 원대 위에서 매수를 했다. 7만 원대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게 평균 매수가예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오늘 장중에 6% 올랐다고 해도 5만 9천 원. 물론 6월에 이제 7만 1,600원까지 급등을 했었죠. 이 10만 원 위에, 10층 위에 있어요, 13층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만한 에너지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이게 이제 오픈 AI와 AI 관련된 플랫폼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게 지금 관건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에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카카오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물적, 인적 분할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카카오 엔터라든지 또 이쪽 엔터 관련된 사업을 또 분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뭐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흡수합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전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뭐 상당히 좀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카카오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나름 뭐 큰 기업 중에 하나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쪽에 굳이 뭐 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결국에는 네카오적인 종목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카카오도 지금 시점에서 뭐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1차적으로 가격적인 흐름을 보면 한 7만 원 선 다시 앞선 고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의 주가도 3.3% 강세입니다. AI 얘기하자면 네이버는 사실 이미 이제 자체적인 AI 개발 그리고 일부 서비스에서는 AI가 구동돼서 지금 뭐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노력 중인 거잖아요. AI 모멘텀 지금 네이버가 먼저 시작했고 또 워낙에 좀 가시적인 걸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항상 많은 출연자분들께 카카오와 네이버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네이버를 네이버죠.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도 그렇다면 저도 네이버가 그래도 뭐 실적 대비해봤을 때는 가격 모멘텀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실적 대비해서 그렇죠. 밸류 부담이 좀 있고 네이버는 그에 반해서 실적이 워낙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결국엔 네이버 관련된 네. 회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미 미국 쪽에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치에 대한 것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가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웹툰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관련돼서도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바탕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뭐 캐대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캐대언은 참고로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이버 쪽에서도 당연히 뭐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내놓기로 있긴 한데, 이 AI 모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빠르게 수익성을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빠르게 좀 진척이 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카카오보다는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두 개 기업을 고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관련된 매출이 포지션이 계속 좀 줄어들고,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자회사, 뭐 해외 쪽에 대한 자회사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도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밸류체인 쪽에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있는 체인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보고, 네이버 쇼핑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결국엔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텐츠 관련한 이야기부터 AI 모멘텀까지 쭉 한번 확인해 봤고요. 토픽은 아무래도 네이버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키워드 선택을 해볼까요? 10가지 중에서 이번에는 개별 종목 장세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는 것은 모든 섹터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지금 조방원 안에서도 그 안에서 가치 종목들이 오른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오르고 떨어지는 그러한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화장품주 안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좀 펼쳐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K-뷰티 관련돼서 엔터에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K-뷰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캐대언에서도 보시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식료라든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K-뷰티 관련된 매출이 성장을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미국 상반기 세계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2등이었는데 미국을 제치고 상반기 화장품 매출이 2등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관련된 K-뷰티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K-뷰티 관련돼서 화장품 쪽에서는 2위를 달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OEM, ODM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울타뷰티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그런 이제 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멀티 브랜드 샵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울타뷰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올리브영도 이제 미국에 상당히 좀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장을 계속적으로 키우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이 그 흔히 말하는 인디 브랜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디 브랜드에 대한 판매가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OEM이나 ODM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K-뷰티 관련된 부분은 문화적인 측면으로서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지역적인 타파를 통해서 매출의 확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도 사실 많은 종목들이 워낙에 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라서 이거 지금 사도 될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리고 이게 수출이 마냥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뭐 유럽이나 중동 쪽은 이제 막 파이 확대를 시작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미국처럼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일단 호전망일 뿐인데, 여기에서 그런 신규 투자자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관련한 종목들을 접근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이 이제 화장품주들의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선크림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색조라든지 기초 화장품이 많이 판매가 되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를 통해서 여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붐업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까지 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더 해야 되는지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그런 종목들은 일단 이제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관심을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OEM, ODM 쪽을 봐야 되는 건 앞에서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역시 인디 브랜드에 대한 확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동남아, 일본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수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을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마다 좀 틀리다라고 보고 있지만 VT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VT 같은 그런 브랜드에 대한 제품이 많이 팔리면 결국에는 OEM, ODM 쪽으로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싼 거 비싸다고는 좀 일단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 뭘 보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OEM, ODM 관련된 종목도 좋지만 일단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APR을 좀 보고 있습니다. APR은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이제 판로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안정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의료기기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계속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7만, 오늘도 7천 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 17만 원 정도 선만 잘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이상까지도 한 차례 정도는 더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PR을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투자 의견 하향입니다. 증권가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투자 의견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매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였죠. 조선주 기준으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봐도 이게 뭐 하락을 단기적으로 많이 했었던 건 세법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리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이 됐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저해됐었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HD 현대중공업은 결과적으로 뭐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던 것 같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향 쪽으로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최근 뭐 흐름들을 보면 계속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쪽은 중공업 쪽, 조선 쪽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조선 관련돼서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세법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새로운 형태의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조선주 안에서 이렇게 HD현대중공업이나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급등 보였던 한화오션 등은 하락하지만 삼성중공업은 1% 반등한단 말이죠. 뭔가 이 종목 안에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지금 상승으로 돌아선 걸까요? 삼성중공업은 일단 이제 특수선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벌크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 쪽 기본적인 선박을 많이 주로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보다 덜 오른 게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일단 삼성중공업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이제 저가 수주도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되레 삼성중공업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조선 선박 관련된 건조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건설소를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어디가 또 빨리 지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따져보면 결국에는 삼성그룹 계열의 이제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안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까요? 저는 이제 그 한화 엔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네. 하나 엔진이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박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먼저 상승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HD 현대조선해양이나 HD 한국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이제 키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키를 맞추고 있는 게 역시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화 엔진을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50년 동안 이제 50년까지죠. 이제 저탄소에 대한 그런 선박을 0% 저탄소를 100%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기존 엔진도 친환경 엔진으로 이제 개조를 하든지 아예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수혜와 더불어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하나 엔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엔진을 탑픽으로 꼽았는데 오늘의 또 탑픽에는 또 다른 관점의 조선 네.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많이 못 올라간 네.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힘스를 좀 봤는데요. 현대힘스는 크레인 만드는 업체입니다. 크레인. 네. 그래서 이 조선소를 미국에서 건설을 하고 그리고 조선 건조하고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 뭐 인력 양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뭐 이 관련된 조선소의 크레인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크레인이 올해 뭐 연간 10대 정도 캐파가 진행이 되지만 미국 수주까지 캐파가 증설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미국 관련된 항만에
크레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보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크레인을 이제 우리나라 크레인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미국의 23개 항구에 209개의 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크레인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동사 당연히 이제 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1년까지 시내 신항이나 신규 신항에 신규 항만에 이제 그 무인화 자동 크레인을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31년까지 이 관련된 수주도 2조 2천억 규모의 신규 크레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8,4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른 토픽, 전세 토픽의 현대임스를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 2만 5천 원, 손절가는 18,400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